자, 이 시간 책 읽기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책 제목은 한 번에 되지 않는 사람, 한 번에 되지 않는 사람, 쉽게 얻은 사람은 모르는 일의 기쁨에 관하여, 쉽게 얻은 사람은 모르는 일의 기쁨에 관하여, 김경호 지음. 거절이 필요한 순간. 나는 누가 부탁을 하면 좀처럼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거나 하기 어려운 일이라도 누군가 부탁을 하면 어떻게든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웬만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들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직장 동료들의 휴일 근무 변경 요청부터 때로는 돈을 빌려달라는 곤란한 부탁까지, 나에게 오는 주변 사람들의 부탁은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줬습니다. 거절이라는 단어는 내 마음속에 마치 검기어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거절당한 뒤 민망해할 상대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고, 상대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앙금이 남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거절 이후 혹시나 서로 껄끄러운 관계가 되지는 않을까 두렵기도 했습니다. 거절하는 방법을 잘 몰랐던 탓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거절하고 싶은 강한 욕구가 있어도 그걸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떤 식으로 거절을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하다가 끝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부탁을 들어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좋은 관계를 지키기 위해 거절하지 못하는 태도가 오히려 관계를 더 망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직장 동료 중에 유난히 휴일 근무 날짜를 바꿔줄 것을 자주 부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부탁할 때마다 나는 언제나 거절하지 않고 근무 날짜를 바꿔주었습니다. 심지어 지인과 약속을 잡아놓거나 내가 뭔가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놓은 주말조차 그 동료가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며 근무 날짜를 바꿔달라고 하면 내 일을 다른 날로 미루면서까지 바꿔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가 꼭 필요해서 근무 날짜를 바꿔줄 것을 부탁하자 그 동료는 칼같이 거절했습니다. 그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거절이 반복되자 억울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매번 바꿔줬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동안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의 부탁을 들어줬던 내 행동이 후회스러워졌고, 그 동료에 대한 호감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가 또다시 부탁을 해오면 무조건 거절해야겠다는 옹졸한 마음도 생겨났습니다. 과연 이게 그 동료의 잘못이었을까요? 공교롭게도 그 동료는 내가 부탁할 때마다 정말 사정이 있어 거절할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예의가 없거나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그의 부탁을 들어줬다 해서 그가 자기 일을 다 제쳐놓고 내 부탁을 들어줄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닌가. 잘못은 부탁을 들어줄 때와 그러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하지 못한 나한테 있었습니다. 그가 먼저 나에게 부탁했을 때 내가 그럴 사정이 못되거나 내키지 않는다면 적절히 상황을 이야기하고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그가 이후에 같은 상황에서 내 부탁을 거절했다고 해서 크게 서운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거절할 건 거절할 줄도 알아야 했는데 제대로 선을 그을 줄 몰랐던 내 태도가 결과적으로 상대에 대한 반감을 키우고 관계를 해쳤던 것입니다. 그런 내 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상사 한 명이 나를 부르더니 힘든 일을 하나 맡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일이라 부탁하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를 포함해 2명밖에 없다며 나보고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일은 그야말로 아무런 보람 없이 고생만 하는 잡일이었습니다. 평소 내게 주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이 무엇이든 가급적 즐겁게 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기에 기꺼이 그 일을 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지금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다른 한 명에게는 부탁하지 않고 왜 나에게만 부탁하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묻자 상사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걔는 거절을 잘 하는데 너는 거절 못하잖아. 내가 더 잘해서 혹은 나를 믿어서가 아니라 내가 거절을 못해서가 이유라는 상사의 솔직한 말을 듣자 깨달음이 밀려왔습니다. 아, 호구란 게 이런 거구나. 나는 그날 회사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거절의 원칙이 생겼습니다. 누군가 내게 어려운 부탁을 해오면 그것을 들어주는 것이 나도 즐겁고 상대도 즐거울 때에만 들어준다. 내가 누군가의 부탁을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주고 그 도움으로 상대의 곤란한 일이 해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게 된다면 그 자체가 나에게도 기쁨이 되니 더 바랄 것이 없다. 반면 내 마음이 내키지 않고 내가 즐겁지 않은 부탁은 분명히 거절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오직 상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생각으로 하게 되면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게 되고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기대하게 되어 그 기대가 깨졌을 때 상대와의 관계도 깨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보왕 삼매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덕을 베풀매 있어서 대가를 바라지 말라. 대가를 바라면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니 덕 베푼 것을 헌신처럼 버려라. 이제 누군가 나에게 어려운 부탁을 했을 때 그 부탁을 들어준 것을 헌신처럼 버릴 수 있을 정도로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에는 상대에게 솔직하게 내 사정을 이야기하고 이해를 구하며 거절의 뜻을 밝히려 노력합니다. 물론 평생을 거절 못하고 살아온 내가 누군가의 간곡한 부탁을 딱 잘라 거절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거절을 해야 할 때마다 어떤 말로 완곡하게 내 의사를 전달해야 할지 한참을 고민하고 거절당한 상대의 눈빛을 마음 졸이며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진심 없는 호의보다는 솔직한 거절이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단단히 한다고 믿습니다.